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9월 7일 아침 방송은 9월 6일 오후에 제가 녹화로 일단 하고요. 9월 7일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어제 오후, 그러니까 9월 6일 오후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줄 좋은 글은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대담 중 내가 하는 말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는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이다. 랜슨 만델라.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상당히 어떨 때는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을 때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경청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불안은 이지정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책을 보고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감사 스마일 TV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빨숑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비저 한국에 정부 예산 쏟아지는 곳에 눈을 돌려라. GTX A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속도전을 지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B 노선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듯 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안정 지원이라든지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2023년 총 지출 55조 9천억보다 전년 대비 4조 2천억이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 지출 639조 원 대비 한 8.7% 수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보니까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하고 이제 GTX 필수 교통망 확충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교통약자 보호 등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 A는 상당히 정시에 착공이 지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까지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TX 사업 기획을 좀 살펴보면 GTX A가 5,059억 원으로 해서 이제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A 노선 재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동탄 구간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가장 속도를 내는 사업으로 이제 2024년 상반기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민자 구간인 파주 운정 삼성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87억 늘어난 3,395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 하반기 개통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년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GTX A는 정말 늦어도 2023년, 그러니까 2024년 물론 6월에 개통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6월보다는 하반기 개통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동탄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GTX C라든지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GTX B 같은 경우에는 민자 구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금 아직 선정을 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GTX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봉 구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창동역에 이제 그러니까 지상으로 이제 가야 된다, 또 지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란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시 협약이 작년 말 체결이 안 됐고 또 올해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제 GTX-C는 이 도봉 구간, 즉 창동 구간에 있는 지하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BRT 총 5개소도 설계 및 공사비가 이제 반영됐고 환승센터도 지금 이렇게 반영됐다. 그래서 2023년 주요 SOC 건설 사업을 보시게 되면 도로, 세종에서 청주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2경춘국도도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속초까지 단선 전철도 지금 철도에 지금 반영되어 있으면서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건설, SOC 건설 사업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2023년에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 편성 현황을 좀 보게 되면
보니까 검단에서 대곡 광역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금곡에서 대곡 혼잡도로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수색에서 광명 고속철도 건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색에서 서울 광명 간에 이제 가는 것도 지금 선로는 있기는 있는데 고속철도가 아니라 정말 속도가 거의 20km, 30km 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속철도 전용선도 건설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로 내려가실 때 상당히 편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용산에서 상봉까지 이제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재정 구간도 지금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GTX B도 재정 구간이 이제 반영되고 민자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숑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해서 빚이 증가해가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2023년은 국가 예산이 줄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고 먼저 집행이 되는 곳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은 GTX A, B, C 중에서 GTX A라는 말씀 드렸고요. GTX C라든지 GTX B도 계획보다 늦어지긴 하겠지만 GTX 역세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정 이용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은지가 가장 관건이고 출퇴근 노선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교통망 우선순위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주셨습니다. 아무튼 빠숑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알고 있기로 매주 월요일쯤에 이렇게 비즈 한국에 지금 기고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저도 이 부동산 인사이트 이런 칼럼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상당히 좋고요. 관련해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 A, B, C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GTX A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GTX A가 노선이 이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해서 다녀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환승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환승하고 이제 또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진 않는데 감사 스마일하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GTX A가 요금이 만약에 3,000원이 넘어가고 뭐 4,000원, 5,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왕복으로 해서 10,000원이 되는데 만약에 GTX A가 일반에 있는 수도권 전철, 지하철과 환승이 또 뭐 되겠지만 환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금이 또 과도하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GTX A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용하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누구가 이야기를 갖다 해주진 않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분당선하고 GTX A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서 신분당선은 그런 환승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GTX A와 뭐 B와 C도 환승이 되겠지만 일반 지하철과 환승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GTX A보다 신분당선 요금이 또 저렴하고 또 경기 남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근하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신분당선이 GTX A보다도 훨씬 더 좋은 파급력이 있는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GTX A가 개통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GTX A가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속도전을 내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GTX B라든지 GTX C를 갖다가 있는 노선에 있는 저희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GTX A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GTX B라든지 C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GTX B라든지 GTX C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GTX C는 물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 2030년 안에 개통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GTX B라든지 GTX C도 2030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GTX A의 지금 이제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더 나가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이런 GTX A의 파급 효과는 어떠한 노선보다도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GTX A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을 GTX B라든지 GTX C에 포함시켜서 더 나가서 이제 GTX D, E, F까지도 연계를 갖다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해서 신규 고속도로를 갖다가 확충을 하고 국도도 확충을 해서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라든지 이제 필수 교통망을 갖다가 구축해 나가는데 감사 스마일이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지금보다 점점 줄어들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수도권, 특히 이제 광역 철도망이 들어가는 지역은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미래 항공 수요까지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고양시에 드론 택시, 드론탑을 갖다 만들어서 드론 택시도 시범적으로 고양시에서 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갖다 할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화전에 있는 드론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드론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킨다고 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했을 때 이제 한강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김포공항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뭐 삼성동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김포공항까지도 이제 드론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뭐 내년에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빠숑님이 말씀하셨던 정부 예산 쏟아지는 곳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가져야 될 GTX-A에 대해서 지금보다 내년 되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대곡 수사선이 내년에 개통되게 되면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10월 초쯤에 아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말을 좀 아끼고요. 10월 달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태풍이 지나고 상당히 날씨가 맑은데 또 아무튼 뭐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고양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처음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왔던 태풍이 무사히 또 빠져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 스마일이 이제 9월 7일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방송을 업로드 하겠지만 아무튼 9월 7일 수요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